전세, 역전세 이야기 많고 뭐 입주 물량이 터져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어디는 6억 전세가 12억이 됐다. 연말 역전세로 큰 하락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과연 그럴지,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세 집을 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파트는 망고쌤. 전세값이 6억에서 12억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특이 케이스를 한 거고 어쨌든 전세가 오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집은 6억짜리 전세가 12억이 됐어. 그럼 그게 시세입니까? 100% 오른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KB라든지 한국감정원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이제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한국감정원이나 KB는 실제로 막 전세가 1억, 2억 오르지만 0. 몇 프로 올랐다.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체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감을 하려고 어떤 거냐면 실거래를 보거나 하는데 실거래는 또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혹시 알아보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실거래 지수를 보는데 이 실거래 지수는 한 달 반 뒤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보고 내린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거 보고 오른다 그러고 하니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대단지의 전세 매매 거래 추세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데가 뭐예요? 잠실의 대단지 전세 매매, 헬리오라든지 잠시 엘리트 이런데 전세 매매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곧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6억이 12억이 됐고 입주 포털에도 계속 오르는 아파트 전세값. 그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금호동이군요.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은공사 밑에 있는 데인데 5구제곱미터가 7억 7천에서 1억이 넘게 올랐다. 이런 이야기고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4천만 원에 계약이 되는데 이게 올해 1월에 8억 3천이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50%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죠. 근데 흑석동의 아크로 리브하임, 흑석동의 대장이죠. 6억이었는데 12억에 그래야겠다. 이게 이걸 가지고 신문 기사를 딴 것 같은데 이거는 특이 케이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헬리오라든지 잠실 엘스, 화크레도 괜찮아요. 리센츠 여기를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도 많고 실시간으로 그냥 시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 4억이 올랐는데 이것도 표본이 많기 때문에 딱 제일 차이 많이 나는 거 두 개를 딱 집었겠죠.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가 연초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 최소 20% 이상은 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주요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로 나온 매물은 줄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실제로는 지금은 전세 매물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개포의 영향이죠. 원 베일리의 영향이고 입주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쪽에 전세 매물이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걸 끌어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실제로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제 입주장이 지나고 나면은 또 줄어들겠죠. 팩트는 그렇다는 거죠.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임대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하고는 약간 다른데 전세 수요하고 임대 수요는 뭐가 다르죠? 임대 수요에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전세를 선택할까? 전세가 싸니까. 월세가 싸면 월세를 선택하겠죠.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 대비 전세가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어차피 주거 비용이니까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대출 이자가 100만 원, 월세로 들어가면 월세가 12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하고 월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전세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1%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건데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면 전세의 매력이 커진다.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전세로 나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매물이 늘어나는데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전세 놓기보다는 매매하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2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거의 6개월 이상 계속 전세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전세 수급 지수도 95.3으로 올해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 앞으로도 전세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내년 되면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32,000에서 35,000 세대를 보통 서울의 평균 입주 물량으로 보는데 만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죠. 만 이하. 그러니까 평균 입주 물량 대비 턱없이 3분의 1 수준으로 내년에 내려가니까 내년에 전월세 난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세를 구하고 계시다면 빨리 전세를 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더 오르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고가 전세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때 고가 전세 시장이 오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위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요동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전세를 수능 끝나기 전에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